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키르호프의 법칙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저항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항을 연결. 자, 저항의 연결을 해볼 텐데, 우리 교재 페이지, 자, 13페이지에요. 페이지 13페이지. 13페이지에, 자, 5번. 저항의 연결이에요. 자, 5번. 저항의 연결. 저항의 연결이라고도 하고 저항의 접속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죠. 근데 저항을 접속하고 연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뭘까요? 보니까 자, 직렬 연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 어떤 연결이 있을까? 자, 병렬 연결 있죠. 병렬 연결. 그러면 전 시간에 배웠던 키르호프의 법칙 KCL, KVL 있었죠.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요놈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저항의 직렬 연결부터 할까요? 직렬 연결. 또는 자, 접속을 한번 시켜보자고. 자, 저항을 우리 저항 심벌 이렇게 된다고 했죠. 저항을 자, 여러 개가 있지만 두 개만 우리가 접속을 한번 시켜보시자고요. 자, 요놈의 저항을 R1, 요놈의 저항을 자, R2라고 할게요. R2라고. 자, 봤을 때, 자, 요놈의 전체 저항 값은 R1 플러스 R2가 될 텐데, 자, 여기에 제가 전원을 이렇게 줘볼게요. 전원. 그래서, 자, 직렬 연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자,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하고 저기 14페이지에 자, 분류 법칙, 분압 법칙, 저항의 연결 같이 통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항을 직렬 연결했대요. 직렬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전압을 자, V볼트라는 전압을 줬어요. V볼트.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압이 생김으로써 여기에 뭐가 흘러요?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겠지. 그죠? I라는 전류가 어떻게 저항을 따라서 같이 흐르겠지만 여기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제 전압 강하가 일어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시자고요. 자,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더라? 자,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자, 어떻게 전류가 어떻더라? 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 그래서 직렬 연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일정하다. 그리고 자 보니까 이 저항 R1과 전류가 만남으로써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요놈의 전압이 만들어져. 전압. 그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 전류 I와 저항 R2가 만남으로써 여기도 어떻게 V2라는 자, 전압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방금 배웠던 어떤 법칙? 키르호프의 어떤 법칙? 전압 법칙이 되겠죠. 왜? 폐회로 구간의 모든 전압의 합은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그러니 전 전압 V와 어떤 거? 여기 R1과 R2에서 만드는 전압 V1, V2의 합이 어떻게 되더라? 같게 되더라. 이게 전압 상승 구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전압 강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특징이 또 어떤 게 나오냐? 전압을 자, 분배시키더라. 자, 요 부분이 이제 또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을 분배시키더라.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자고요. 자,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에 자, 첫 번째, 자,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 R1 플러스 R2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자, KVL 적용시켜 보니까 자, 어떤 거? 이 폐회로 구간의 모든 전압의 합은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자, 근데 그래서 어떻게 V는 뭐와 같더라? V1 플러스 V2와 같더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 세 번째 V1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보니까 V1 어떻게 전류가 일정하니까 이 전류 I와 저항 R1이 만남으로써 자, 만들어진 전압이 될 것이고 V2 전압은 어떻게 돼요? 전류 I하고 자, R2하고 만남으로써 만들어진 전압이 되겠죠.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전체 전류 I, 전전류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저항
전체 저항분의 뭘로? 전체 전압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뭘 구할 수 있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자, 전압 분배니까 V1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고 V2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될 것이냐. 요 놈을 지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요 놈 다시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R1 플러스 R2분의 V가 되겠네.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 자, V1에 걸린 전압은 자, 전전류 I에다가 R1의 곱인데 요 놈 어떻게 이제 요게 지금 I니까 요 놈을 그대로 써보니 어떻게 R1 플러스 R2분의 R1의 전체 전압 V를 곱해보니까 뭐가 돼요? V1에 걸린 전압이 돼요. 그 다음에 자, V2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마찬가지 I에다가 R2를 곱해보니까 자, I라고 하는 것은 요 놈이 되겠지. 자, R1 플러스 R2가 되고요. 요 놈이 R2가 되고 전체 전압 V를 곱해보니까 V2에 걸리는 전압이 되더라.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저항값이 2옴이고요. 여기 저항값이 3옴이래요. 그리고 여기 전압이 10V예요. 전체 전압이.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걸릴 것이고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가 걸릴 것이냐. 요 놈을 구해보자라고 하는 게 되겠지. 자, 전류부터 구해봅시다. 전류. I는 자, 저항분의 전압인데 전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3이 되죠. 자, 2 플러스 3이고 전체 전압 자, 10V가 되겠네. 해서 5분의 10. 그래서 몇 암페어? 2암페어의 전류가 여기에 2암페어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자, 요게 중요한 게 아니지. 자, 여기서는 우리 이제 어떤 거? 자, V2에 걸린 전압, V3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V2, V3. 자, 어떻게 구해요? R1 플러스 R2분의 자, R1의 전체 전압 V가 될 것이고 요놈은 R1 플러스 R2의 전체 전압 V가 되겠죠.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요놈이 얼마? 2옴. 2 플러스 3 전체 전압 10 얼마 돼요? 4V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은 자, 2 플러스 3의 전체 전압 10V 요놈 약분되니까 몇 볼트 돼요? 6V 되겠죠? 자, 요놈이 지금 4V고요 요놈이 6V래. KVL 자, 어떤 거? 전체 폐회로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이 하면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맞죠? 4 플러스 6. 이게 몇 볼트와 같아? 10볼트와 같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 식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유도 과정을 한번 해서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이 자, 직렬 연결에서의 자, 어떤 거?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거. 전압 분배 법칙. 자, 직렬 연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을 분배시키더라.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병렬 연결 한번 해보시자고요. 병렬 연결. 저항을 가지고 병렬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자, 저항에 자, 병렬 연결이에요. 또는 자, 접수. 자, 저항을 자, 이렇게 어떻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라고 지금 하겠죠. 그래서 자, 요놈의 저항이 R1, 요놈의 저항을 R2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또 전압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네. 자, 여기 전체 전압을 V라고 할게요. V. 자,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요 방향으로 자, 어떤 게 전류, 전체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병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 전류는 어떻게? 이 접점에 의고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어디 이 접점으로 들어와. 이 접점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요놈과 요놈으로 분배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요놈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할게요. 자, 병렬 연결의 큰 특징 뭐야? 아, 요놈은 뭘 분배시켜? 전류 분배시켜. 전류.
전류 분배시키고요. 자, 이 I1과 R1, I2와 R2가 만남으로써 다 뭐가 돼? 전압이 만들어져. 근데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압과 같아요? 여기 전 전압과 같아. 그래서 자, 저항의 병렬의 특징은 뭐냐?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저항의 병렬 연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 놈을 가지고 식을 유도해 봅시다. 그러면 자, 어떤 거 있어? 자, 요 놈에서 병렬에서의 전체 저항. 첫 번째,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더니 직렬의 반대죠. 자, R1분의 1 플러스 자, R2분의 1분의 1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어떤 거예요? 아래는 더하고 위에는 자, 곱하더라. 이런 분배 법칙 통분해 보니까 자,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부터가 이제 어떤 법칙? KV 에리아, KC 에리아. KCL이죠. 왜? KCL의 법칙이 뭐야?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떻더라? 같더라. 그거 적용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들어오는 전류 I가 뭐와 같아요? 나가는 전류 I1 플러스 I2와 같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자, I1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어떻게 구해? R1분의 전압 일정하다면서요. V로 구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I2 어떻게 구해? R2분의요. 전체 전압 V로 구하면 되겠죠. 자, 요놈 구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봐보니까 요놈 또 어떻게 구해? 전체 전압 V는 전체 전압 V. 네 번째. 전체 전압 V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전류 I에다가 어떤 거? 전체 저항 R로 구하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아까 I1은 얼마가 될 것이고 I2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뭐야?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지. 자, 식을 또 유도해 보시자는 거죠. 자, 요놈이 R1분의 V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은 R2분의 V가 돼요. 그러면 요놈도 자, 그럼 R1분의 1에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이래. 근데 요놈을 보니까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에 R1, R2가 되고요. 전체 전류 I와 같네. 요식 지금 여기다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게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의 전체 전류 I가 되죠. 그래서 요놈 약분이 되다 보니까 자, 전류 분배 법칙에서 I는 어떻게 구해? R1 플러스 R2분의 R2의 전체 전류 I로 구해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자, I2는 마찬가지 R2분의 1이고 자, 전체 전압이라고 하는 게 R1 플러스 R2의 R1, R2가 돼 보니까 요놈하고 약분돼 보니까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이거 I가 있겠죠. 자,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자, R1의 전체 전류 I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예요?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네. 그러면 요놈도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자고. 자, 예를 들어가지고 똑같이 자, 보니까 자, 여기 저항값이요 2옴이에요. 여기 저항값이 3옴이야. 근데 여기 흘러 들어간 전류가 자, 10A랍니다. 10A. 그때 자, 들어가는 전류가 있으니까 나가는 전류가 있겠네. 요게 I1. 요놈이 I2라고 할게요. 그러면 I1, I2 구할 수 있겠죠. 자, I1 어떻게 구해? I1은 자, R1 플러스 R2의 전체 전류 I로 구한다면서요. 구해보니까 요놈 어때? 2 플러스 3이고요. 2예요, 3이에요? 3이죠. 3 곱하기 전체 전류 10. 그래서 몇 암페어? 6A. 그죠? 그 다음에 I2 구해볼까? I2는 자, R1 플러스 R2분의 자, R1의 전체 전류 I가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3에 요놈은 뭐가 돼? 2가 되죠. 전체 전류 10. 자, 해보니 얼마? 4A. 자, 요놈이 6A. 요놈이 자, 4A래요. 자, 들어가는 전류가 10A, 나가는 전류의 합이 10A. KCL 적용되죠. 그죠? 자, 어떤 거야?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 따라요? KVL.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 따라요. 자, 어떤 거? 폐회로 구간에 있는 모든 전류의 합은 전압의 합은 뭐와 같다? 0과 같다. 그 다음에, 자, 저항의 병렬에서는 어떤 법칙 따라? KCL.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뭐야? 어떤 거?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더라. 근데 뭐가 일정해?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요, 자, 전압이 일정해요. 그래서 전류 분배시킨다고. 자, 그 내용이 우리 교재 지금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5페이지에 브릿지 회로의 해석이라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브릿지 회로의 해석. 그럼 브릿지 회로는 뭐냐? 자, 보니까 7번이에요. 자, 브릿지 회로의 해석. 자, 브릿지 회로의 해석. 브릿지 회로라는 게 뭐야? 자, 여기에 이렇게 저항이 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G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자,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셨어요? 자, 요런 그림이 우리는, 자, 브릿지 회로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해서 요 놈을 R1, 요 놈을 R2, 요 놈을 R3, 자, R4라고 했을 때, 자, 뭐가 있어? 브릿지 회로의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릿지 회로의, 자, 평형 조건. 요 평형 조건이 뭐냐? 이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요 놈 R1과 요 놈 R3의 곱이, 자, R1과 R3의 곱이 뭐와 같아? R2와 R4의 곱과 같아. R2와 R4의, 자, 곱과 같아요. 같게 된다면, 자, 어디에?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그러면 이건, 자, 어떻게 돼? 개방회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면, 이게 평형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어떤 거? G. 이걸 G를 뭐라고 해요? 검유계라고 해요. 검유계. 또는, 자, 전류계라고도 하죠. 전류계. 이게 얼마가 돼? 이게 0이 되더라. 0이. 해서 이 회로가 어떤 회로가 됩니까? 이게 0이니까 개방 회로가 되니까 이 회로 자체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회로가 되겠네. 이게 되시죠? 여기는 이제 뭐가 돼? R1. 여기는 R2. 요놈은 R3. 요놈이 R4. 전체 전압 V. 그러면 전류 구할 수 있고, 저기, 뭐 전류도 구할 수 있고, 분배된 전류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푸는 게 브릿지 회로야. 근데,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저항이 어떤 저항이에요? 가변 저항이야, 가변 저항. 가변 저항이고, 스위치 ON을 했을 때, 자, 어떤 거, 내가 여기다 저항을 집어넣지 않았네. 근데 어떻게, 이 가변 저항에 이제 저항을 이제 이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나 집어넣겠지. 해서 어떻게 해요? 이 가변 저항값을 돌리다 보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걸 찾자라고 하는 게 브릿지 회로죠. 그래서 휘스톤 브릿지야.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실기 쪽 가시게 되면 어떤 거 지중 전선로의 어떤 거 고장점을 탐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브릿지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 조건만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가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에 있냐면 브릿지 쪽의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29페이지에 38번 문제 한번 보시자고요. 29페이지에 38번 문제.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런 브릿지 회로가 있는데, 자, 요놈이 2옴, 요놈이 4옴, 자, 요놈이 1옴, 그다음에 요놈이 2옴, 요놈이 3옴, 요놈 1옴, 여기에 3볼트래요. 자, I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I에 흐르는 전류는. 구하실 수 있겠지? 자, 여기 이제 브릿지 평형 회로하는 거, 브릿지 이제 회로하는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두 저항의 대각선의 곱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어떻게? 2옴하고 여기 2옴이 만나니까 어떻게? 4. 1 곱하기 4 하니까 4 같네. 그렇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더라. 개방 회로와 같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회로를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니까 이 회로 이제 어떻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된 회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몇 볼트예요? 3볼트. 자, 요놈이 1옴, 요놈 2옴, 4옴, 1옴, 2옴. 자, 직병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전체 저항 얼마? 6. 여기 전체 저항 얼마? 3옴. 자, 병렬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병렬 계산해 보니까 얼마 돼요? 자, 3 플러스 6에 3 곱하기 6이 돼서 자, 9분의 18. 그래서 매도 2옴. 자, 여기 전체 저항이 그러니까 얼마야? 2옴이죠, 2옴. 2옴. 직렬이지? 1옴 플러스 2옴. 자, 얼마야? 3옴이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구하랍니다. 아이, 왜? 저항의 직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 아이, 어떻게 구해? 저항을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요 전압값은 3볼트요. 저항값은 얼마야? 1 플러스 2옴. 해서 얼마 돼요? 1A.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 1A. 이해되시죠? 자, 휘스톤 브릿지. 자, 우리 이걸 브릿지 회로 해석 또는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평형 조건이에요. 평형 조건. 만약에 평형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어. 만족되지 않았어. 자, 이 회로에서 이제 만족되지 않았네. 이제 어떻게 해?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로에서의 회로에서 결선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Y결선, 델타결선 해가지고 이 놈을 어떻게 이제 이런 회로가 있게 된다면 이 놈을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Y결선으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이제 공부를 좀 해요. 나중에. 그건 나중에. 지금은 브릿지 회로 해석에 대해서 이 평형 조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해서 7번까지 했고, 자, 8번 이제 볼까요? 8번. 자, 8번에 이제, 자, 우리가 이제 뭘 배워야 되냐? 전력과, 그 다음에 전력량에 대해서 이제 또 나와 있죠. 자, 이제 8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전력과 줄의 법칙이에요. 8번에. 자, 전력과 줄의 법칙. 자, 정의를 좀 할게요. 자, 이 전력에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자,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전력량. 그러면, 자,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단위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달리 기호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전력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칭할 것이냐? 자, 기호로는 P라고 써요. 기호로는 P. 기호로는 P라고 쓰고, 자, 요놈의 단위는 뭐가 돼? W야. 이걸 뭐라고 읽어요? 이 W를 와트라고 읽어, 와트. 와트. 좀 이따 왜 와트가 되는지 또 유도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전력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 전력. 교재에 잘 나와 있죠. 단위 시간당 한 일.
우리는 전력이라 그래. 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러죠? 전력. 한자 풀이가 전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야. 그건 한자 표현이지. 우리가 이제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의가 또 필요하겠죠. 그때 전력이 뭐야? 단위 시간당 자, 한 일을 뭐라고요? 전력이라고요. 전력.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볼까? 자, P는 전력인데 단위 시간 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W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 W 어디서 봤어요? W. 우리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의 전하가 어떻게 이동함으로써 얼마만큼 일을 했냐. 이게 전압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 W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QV로도 표현할 수 있더라. 그죠? 그럼 이놈은 어떻게 돼 이제? T분의 단위 시간당 W는 어떻게? QV로 표현할 수 있더라. 이 Q 또 뭐야? Q. 이 Q.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류와 시간의 곱으로.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되냐? V의 I의 T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요놈 약분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식 어떤 식이 나와요? P는 뭐와 같더라? 전압과 전류의 곱과 같더라. 이게 전력이 되죠. 전력. 그래서 이 단위가 뭐가 돼? 와트가 돼. 와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법칙을 적용을 시켜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거지.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적용시켜보니까 어떻게 돼요? I 제곱. R이 되죠? 이렇게 내가 또 쓸게. 자,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R분의 V. 그럼 V에다가 I 집어넣으니까 I 제곱 R 되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I에다가 R분의 V 집어넣게. 이거 어떻게 돼? R분의 V 자승. 자, 이건 어땠어? 언제? I 제곱 R을 해. 뭐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아까 전류 일정할 때 어떤 회로? 직렬회로. 직렬 부분에서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R분의 V 자승. 전압을 일정할 때 어떤 회로? 병렬회로. 이때 많이 써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지. 이게 전력이에요. 전력. 근데 전력은 또 환산이 가능해. 어떻게 환산이 가능하냐? 이놈이 자, 이게 뭐야? HP. 홀스죠. 마력이야, 마력. 마력으로 우리가 환산이 가능하더라. 해서 자, 1마력. 자, 1마력. 1 홀스 파워는 자, 이놈을 전력 W 와트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뭐와 같더라? 746 와트와 같더라.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을 전력으로 환산을 해보니 뭐와 같아? 746 와트와 같더라.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이게 전력이야, 전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력량. 전력량은 뭐야? 봤더니 자, 전력량의 기호는 우리가 W라고 하고요. 아까 이 W 뭐였어? 와트였어, 와트. 와트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단위가 돼요? 전력의 단위가 돼. 근데 이건 W야, W. 전력량을 이제 W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놈의 전력량의 자, 단위는 줄이에요, 줄. 자, W는 이제 뭐야? 기호로 전력량을 의미하고요. 전력량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라고 있자라는 거지, 줄. 한번 보시자고요. 그럼 전력량이라고 하는 건 뭐야? 전력량. 책에 잘 나와 있죠. 전기가 한 일에 해당한다. 한 일에 자, 시간 동안 한 일. 자, 전기가 사전점의 의미가 자, 전기가 자, 단위 시간당 자, 한 일의 양을 의미하더라. 그러니까 자, 단위 시간당 한 일. 요게 뭐가 돼? 전기 1 P. 요게 단위 시간당 자, T만큼 일을 했대요. 요게 뭐가 돼? 전력량이 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놈은 이제 어떻게 돼? P는 V, I, T하고도 쓸 수 있겠지. 또는 자, 오음의 법칙 적용하니까
I 제곱의 RT 또는 자, R분의 V 제곱의 T로도 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요놈이 이제 뭘로 또 환산 가능해?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자, 뭘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량. 이 열량은 뭐야? 열량. 우리 열량은 이제 H로 많이 표현하고요. 열량의 단위 뭐가 돼? 칼로리가 돼요. 칼로리. 몇 칼로리 운동을 했는데 자, 몇 칼로리 소모했냐? 자, 열량으로 이제 환산이 가능한다고요. 이게 주율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율 법칙. 1줄은 자, 뭐와 같더라? 1줄은 자, 1줄은 몇 칼로리와 같더라? 0.24 칼로리와 같더라. 0.23 얼마로 나가요. 근데 대부분 이제 줄여가지고 23 대략 24 칼로리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24 칼로리. 그래서 자, H 우리 이 H 주율 법칙 H는 어떻게 0.24에 뭐와 같더라? PT와 같더라. 자, 여기 이제 뭐가 돼요? 칼로리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또 보니까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P의 단위는 와트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야. 이게 뭐가 같아요? 줄과 같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만 좀 드리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 걸로 이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율기하고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9번. 자, 9번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자, 배율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라는 게 있죠. 분류기. 자, 분류기와 배율기가 의미가 뭐냐라고 봤더니, 자,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측정하고자. 근데, 자, 뭘 측정해? 전압을 측정하고요. 또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대. 자, 전압계. 또는 전류계 되겠죠. 측정 장치니까. 그럼 전압계는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V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전류계는 이렇게 암페어계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겠지. 그죠? 근데 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전원을 걸어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전원을 주고, 이게 부하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자고, 부하가. 자, 여기에, 제가, 자, 전류를,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재야 돼? 전류계는. 어떤 연결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압계가 있고 전류계가 있는데, 요 전압계는, 자, 어떤 연결해? 항상? 어떤 연결을 해야 합니까? 항상? 병렬 연결하죠. 왜? 아니, 저항을 아까 병렬로 연결시켜 봤더니 뭐가 일정하니까?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전류계는 어떤 연결해요? 어떤 연결해? 전류계? 직렬 연결하죠. 왜? 직렬 연결하다 보니까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그럼 자, 보시자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흘러들어가는 요 부하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전류. 근데 전류가 어떻게 이제 내가 이게 전류계를 여기다 측정을 하든지 아니면 병렬로 이렇게 측정을 했어.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병렬로 하자고 보시자고. 병렬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요쪽으로 분배되겠네. 전류 측정 안 되겠지. 그죠? 그럼 어떤 건 이제 전류가 일정하다 보니까 전류계는 어떻게? 이렇게 직렬로서 측정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와 볼게요.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다고 보시자고.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전류계가 자,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측정을 했어. 자, 요 그림 여기 한 단자 측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측정 되겠지. 근데 부하가 커요. 자, 어떤 거냐면 0부터 요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A 측정할 수 있다고 해볼까? 100A. 근데 부하가 100A를 넘어섰어. 그럼 그거 어떻게 측정할 거야? 이 측정기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죠. 이보다 더 큰 측정기를 갖다 대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저항을. 어떤 저항? 가변 저항. 저항을 어떻게? 쭉 떨어뜨려요. 이게 만약에 100A보다 큰 전류야, 부하값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가변 저항을 쭉 떨어뜨린다고. 그럼 가변 저항, 저항값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큰 전류가 들어오겠지. 여기서 이제 분배가 되니까.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해? 이놈을 뭐라고 해? 이놈을. 이걸 우리는 분류기라고 해요. 분류기. 해서 이제,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분류기도 그렇고, 배율기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배율기부터. 배율기는 어떤 거?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 자, 요렇게 이제 측정을 하겠죠. 전압계가 있고, 자, 여기 이제 전압이 있어요. 이게 전압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돼요? 우리 책에처럼 RM. 이걸 우리 뭐라 그래? 배율기라고 해요. 배율기. 왜? 여기 전압을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전압계가 요놈보다 작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놈을 이용해서 전압을 또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배율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어떤 거 이제 자, 여기에 흐르는 자, 보니까 전체 전압은 V이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A라고 할게요. VA.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어? 내부 저항 RA라는 게 존재하겠죠. 방금 했어. 분배 법칙. 자, V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RM 플러스 RA의 어떤 거? RA의 V로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죠?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저 전체 전압 V를 봤더니, V는 어떻게 돼, 이제? RA분의 RM 플러스 RA의 VA가 된다라고 지금 하죠. 네, 요 놈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요 놈이 이제 어떻게 돼? 자, 1 플러스 RA분의 RM이 VA가 되고, 요 놈 V가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VA분의 V라고 하는 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어? M이라고 했어, M. 이 M이 뭐예요? 배율, 비율. 이놈을 배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비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요게 아니고 요놈이야. 자, 배율기, 요놈. 자, 1 플러스 RA분의 RM이 요게 배율인데 요 배율기 RM은 얼마가 될 것이냐? RM은 자, 요놈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M-1이 되고요. 여기에 뭘 곱해주면 돼? 전압계 내부저항 RA를 곱해주면 요게 이제 뭐가 돼? 배율기의 값이 돼. 그래서 자, 요 부분 우리가 이 부분만 좀 공부를 좀 하십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게 배율기예요. 그다음에 자, 똑같은 원리로 자, 분류기 볼게요. 분류기. 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분류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이제 분류기예요, 분류기. 자, 분류기는 뭐 전류기의 측정계의 범위를 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저항 RA 오민 뭐 전류기의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 RS를 우리 분류기라고 하는데, 자, 똑같은 거야.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저항, 이 RS, 분류기 저항을, 자, 여기다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전류계가 이렇게 있겠죠, 전류계가. 해서, 뭐, 전류의 범위를 우리가 확대해서, 뭐,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요놈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전체 전류 I라고 한다면, 자, 여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KCL에 의해서 전류가 분배가 되겠죠. 여기에 흘러들어간 전류가 IS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가 IA, 그러니까 전류계에 들어가는 전류가 IA, 그 다음에 요 RS, 이 RS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분류기죠, 분류기. 이걸 흔히 분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분류기. 그러면 자, 이때 자, 분류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그러니까 이 전류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값을 한번 측정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보시자고. RA라고 하는 거, IA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어떤 거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지. IA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요놈 RS. 자, RS 플러스
자, RA. 자, RA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에 지금 전류계에 있는 저항값이 되겠죠. 그래서 RS 플러스 RA를, 자, 여기 전류니까 이쪽 꼭 곱해줘야겠지. RS. 그죠? RS를 곱해주고 전체 전류 I를 곱해준다면 I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값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놈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준 거야. 자, 요놈을 어떻게 이제 I의 전체 전류에 대해서 이 I는 어떻게 돼요? RS 대 RA 플러스 RS의 IA 전류값이 되겠네. 그러면 요놈 RS 대 RA 플러스 1로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거고, 요놈 여기에 전류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IA를 곱해줄 수 있겠죠. 자, 이때 자, 요 부분 이건 지금 이 RA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이죠. 전류계 내부 저항. 전류계 자, 내부 저항이 될 거예요. 전류계 내부 저항. 그러면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요 부분. 자, 보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IA 대 I는 RS 대 RA 플러스 1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고, 자, 이 부분은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 M이라 하고, 이 놈을 뭐라고 해? 배율이라고 읽어. 배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배율 M이라고 하는 것은 RS분의 RA 플러스 1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IA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분류계 식인데, 자, 여러분들 꼭 여기까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연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자, 뭐 배율기, 분류계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부분은 회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요놈을 모른다. 나 요놈을 건너, 아이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요놈을 건너뛰고 자, 2장 3장으로 가겠다. 안 돼. 왜? 1장 내용, 즉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어디까지 파급이 되냐? 전력기기, 자기학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로를 잘 하려고 한다면 기본에 충실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